자, 우리 회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들 월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죠? 다가구요. 네, 다가구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가구가요, 초기 투자금이 좀 크죠. 네. 그리고 추후에 매도 생각하면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액으로 월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초기 투자금 4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현금 흐름 3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오. 적긴 하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 모아 가다 보면 내 투자금 4천이면 월 300, 8천이면 600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시작이 될 물건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근데 오늘 물건이 어디냐면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습니다. 아. 안산에서도 이 4호선 중앙역이 지나가거든요.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요. 와, 진짜 가깝네요. 이 중앙역은요, 4호선이죠. 네. 강남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엄청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출퇴근은 가능한 거리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인천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 가게도 용이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가요. 아. 그런데 신안산선이 원래는 올해 4월에 개통하기로 했었는데 네. 좀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26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 중앙역이 장점이 있어요. 신안산선도 급행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이 중앙역은 급행이 지나가요. 아. 이 급행을 타야 우리 여의도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와, 이 여의도까지 25분 안에 간다라는 건 그 입지 자체가 진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엄청 좋아지는 거죠. 지금 여의도 가려면 1시간 한 2, 30분 걸리거든요. 네. 입지가 좋아질 만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동이에요. 법정동으로는 고잔동이긴 한데 행정동으로는 중앙동이라고 하거든요. 안산 사시는 분들 다 여기 중앙동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중앙동이 이 안산에서 어떤 위치냐? 안산의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반짝반짝하네요. 밤에 더 활발하겠죠. 네. 그래서 안산에서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날까? 어디서 모일까요? 이 중앙동에서 모여요. 아. 그리고 나 정말 오랜만에 좀 외식 한번 할까? 어디 올까요? 중앙동. 우리 넷플릭스 말고 영화나 한 편 볼까? 중앙동. 나 신발 한번 좀 바꿔야겠는데 신발 좀 사러 가볼까? 중앙동이 중앙동. 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동이 그런 위치예요. 아. 자, 오늘 물건이 이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좀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여기예요. 아, 이거예요? 오피스텔입니다. 아. 그냥 눈에 보기 어때요? 깨끗하죠? 네. 이게 2016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어요. 네. 9년 차 된 준신축이죠. 네. 자,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건물들 대비해서 제일 새 것 같아요. 네. 자,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많죠? 네. 뒷면도 있어요. 335세대. 와, 오피스텔이요? 대단지 오피스텔이죠. 네. 우리 오피스텔 보실 때도 작은 거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아, 클수록 주차장이 넓어요? 그게 아니라 주차장도 자주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거든요. 네. 우리 작은 오피스텔은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다 기계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대단지 오피스텔은 보세요. 무슨 주차장이에요? 자주식 주차장이죠. 아, 네. 기계식이 아니에요. 기계식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거의 뭐 세대당 0.5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물건 보니까 세대당 0.75대 돼요. 그럼요, 주차장 대수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오늘은 해가 지나가는 게 좀 안 보이는 날씨예요. 네. 근데 해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북향이에요, 북향. 아, 향이 아쉽네요. 네, 향이 좀 아쉽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요즘 북향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날씨 좀 덥죠. 네. 근데 이 더운 날씨가 이젠 거의 11월까지 이어진대요. 아. 이게 해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남양 쪽은요, 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직장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오자마자 에어컨 풀 가동을 해야 돼요. 전기세가 엄청 나오겠죠. 네. 그에 비해 북향은 그렇게까지 막 덥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한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에서 경험할 모든 여름 중에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점점 더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와. 그래서 북향이 앞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낮 시간에 뭐 거의 집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뭐 남양이든 북향이든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지만 전력 소비에 의해서는 북향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향으로 보이는 방들 엄청 많죠? 네. 건물은 전체 15층이고요. 오늘 물건은 1502호예요. 두 번째 라인이에요. 조망은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아파트 있어서 막히지 않을까요? 안산 센트럴 프로즈가 있죠. 네. 이게 안산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근데 방향을 보니까요, 아파트로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쭉 뚫려 있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원한 뷰가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저 뒤에 산 있어요. 산까지 보이겠는데요. 예. 저희가 광덕산인 것 같아요. 아, 이 아파트도 재개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답게 지금 1층이랑 2층은 또 상가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부동산도 있네요. 시세 조사하기 좀 편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경매 정보지 좀 보고요.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물건은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이름이 휴지오 오피스텔입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네. 휴지 오피스텔이 아니라 휴지오 오피스텔. 자, 건물 면적은 6.99평, 공급 면적으로는 15평 A타입입니다. 감정가는 8천만 원,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5,6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와, 1억 이하네요. 근데 뭐 오피스텔은 1억 이하든 상관없어요. 2016년 6월 1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임차인이 있어요. 보증금 500에 50.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대항력이 없죠. 네. 근데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잘 안 해요. 근데 임차인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조건이 안 하는 조건으로 많이 하죠. 아무래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부담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조건 대신 보증금이 작겠네요. 그쵸. 그래서 500만 원에 들어갔죠. 아. 근데 보증금이 크지도 않지만 사실 이제 경매 언제 진행이 될지 알고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증금은 다 차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명도할 때 그렇게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이 길을 한번 건너가 보시죠. 네. 경매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입찰해서 수익을 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권리 분석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100% 물건 추천반에서는 제가 직접 고른 입찰 가능한 실전 물건으로 권리 분석, 지역 분석, 입찰가 산정까지 수업 시간에 함께 합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입찰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영상, 현장 임장, 법원 체험까지 모두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번엔 이론 말고 낙찰을 경험해보세요. 오늘 물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탑층이에요. 근데 뭐 오피스텔이니까 빌라나 다가구의 탑층처럼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속도 괜찮죠. 빨라요. 네. 그리고 깨끗해요. 물론 이제 9년 전에 설치하고 바꾼 것 같진 않지만 괜찮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두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오늘 물건은 이쪽이겠죠? 8호부터 1호 라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복도가요, 답답하지 않죠? 왜 커요? 쾌적하고 좀 넓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방들은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긴 합니다. 원룸이니까. 네. 이렇게 복도가 크면은 방이 작은 거 아니에요? 방이 작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물건 1502호고요. 이게 우리가 다가구 원룸의 어떤 방화문을 보다가 네. 오피스텔의 방화문을 보니까 확실히 괜찮아요. 넓고 크고 쾌적하죠. 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래서 벨을 눌렀을 때는 반응이 없긴 하셨거든요. 네. 아마 지금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열면 안 되네요. 뷰가 이쪽은 아니잖아요. 네, 이쪽 동쪽, 이쪽이 남쪽. 그래서 남향에 있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혹시 있을 수도 계시니까 눌러볼게요. 아, 네. 아무래도 낮 시간이다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참 임장은요, 낮 시간이 아니라 6시 이후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9년 차죠. 네. 굉장히 관리 잘 됐는데요. 다른 복도도 좀 보시면 청소 누가 해주나 본데요. 여기는 조금 더 넓네요. 이거는 양쪽 방향으로 집이 있다 보니까 네. 복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대 가전제품이 먼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풀 옵션이죠. 다 했네요. 드럼 세탁기, 냉장고, 전기레인지, 렌지 후드 보일러, 난방 온도 조절기, 비디오폰, 도어락까지. 그리고 계단실입니다. 이것도 잠기는 거 아니에요? 잠기는 형태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몇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었죠. 네. 밖에서 안 열리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탑층이잖아요. 우리 강 PD님 무릎 연골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걸어서 옥상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오면 우와. 약간의 담배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담배들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15층 1502호에서 보이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요? 네. 여기서 딱 보시면 아파트 살짝 좀 가리긴 하지만 네. 이쪽으로 좀 뚫려 있죠.
보이시죠? 학교가 보입니다. 중학교일 거예요. 그 옆이 초등학교. 그리고 저 앞에 빨간색 도로 보이세요? 네네네. 저희가 화랑로거든요. 저기서 뭐 서울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뭐 영등포나 여의도나 강남 버스 한 번에 타고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들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도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그 뒤에는 이제 철거하고 올라가고 있고, 저 멀리 아파트 보이죠? 네. 저기도 이제 재개발해서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재개발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노후화된 것도 노후화된 거지만 이제 신안산선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에 호재가 있고, 교통에 호재가 있으면 입지가 좋아져요. 입지가 좋아지면 확실히 재개발이 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생기니까요. 네. 여기는 더 뻥 뚫려 있네요. 우와. 이쪽은 이제 남양. 이 남양 쪽에 있는 집들은 약간 평수가 좀 더 넓은데요. 근데 그닥 볼 건 없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북한이 낫지 않아요?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저 4호선 이제 지나다니네요. 근데 오늘 물건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 다시 한번 좀 보니까 이 땡땡 그리고 채 땡땡의 공사 대금 채권이 각 65만 원, 75만 원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 대금이요? 유치권 물건은 우리가 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만 있지 뭐 때문에 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권이 걸린 거는 진짜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유치권을 깨트릴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최소한 3가지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첫 번째가 결련 관계가 있어야 돼요. 결련 관계요? 쉽게 얘기하면 해당 채권이 이 해당 물건에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돌입해야 되는데 네. 그 변제기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성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한참 중이에요. 네. 그 중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변제기가 돌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치권자가 합법적으로 해당 물건에 점유 그리고 계속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점유는 하고 싶은데 좀 귀찮아가지고 잠금 장치만 해놓고 오질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유치권이 깨질 만한 요소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우리가 감안해서 이게 정말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깨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유치권이 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입찰하기 전에 이 유치권자하고 어느 정도 협상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유치권자를 만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의 채권인지 그리고 해당 채권에 대한 어떤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계약서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 날짜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퇴거를 하실 수 있는지까지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우리가 막 살펴봤더니 네. 유치권이 깨질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수고스럽겠지만 그 증거들은 우리가 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올 때마다 부재 중이에요. 진짜로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 현장을 계속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기타 세금 계산서나 날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이전의 건지 그 이후의 건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러면서 증거를 확보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요 지금 낮 시간이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임차인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배를 눌렀는데 없으면은 그것도 증거 확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액 다 합쳐봤자 14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매 정보지 보면 왜 유치권 신고 있으니까 사람들 그냥 흘려 보냈을 거예요.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리스크가 있진 않다. 그쵸? 네. 어쨌든 우리가 실제 유치권자랑 만나서 협상은 하고 확인은 해야 된다인 거죠. 그럼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유치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못하겠다 하시면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세 조사도 한번 해봐야겠죠. 네. 부동산에 한번 들려보시죠. 네, 가보시죠. 와, 오피스텔 하면 대부분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중에 매도가 매도. 안 될까봐 걱정하죠. 네. 그런데 오피스텔 지금 거래량 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잘 돼요. 네. 지금 6월 초죠.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15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와. 그 중에 오늘 경매 물건이 나온 그 타임만 12건이 거래가 됐어요. 인기 타입이네요. 네. 게다가 고무적인 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래도 월에 1건, 2건 극소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 4월에 4건, 5월에 5건 거래가 됐어요. 이게 금리가 조금씩 인하가 되니까 어때요? 오피스텔. 사람들이 오피스텔 찾아요. 가성비가 있잖아요. 네.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텔 찾습니다.
아유 귀여워. 그리고 오피스텔이 지금 지은 지가 9년 차죠? 네.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신축일 때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네.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거래량도 됐고 연식도 조금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가격대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한 7,300에서 7,5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건밖에 없어요. 와. 근데 지금 호가 7,800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 7,500 찍었으니까 그 다음 찍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 7,600 이상은 이제 줘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와, 인기가 진짜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룸 시세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500에 50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와, 50이요? 괜찮죠? 괜찮은데요?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7,500, 600의 매도가 나와도 우리가 단기 매도 할 건 아니지만 네. 매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6천에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대출 90% 나올 거예요. 저도 최근에 오피스텔 낙찰 받았잖아요. 네, 92% 대출 나오더라고요. 92%요? 네,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6천에 낙찰 받으면 일단 5,400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투자금이 얼마예요? 600만 원. 그리고 취등록세랑 이전 비용 생각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뭐 1%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감안하면 취등록세 이전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초기 투자금은 900만 원. 그런데 우리 500에 50 맞추잖아요. 그쵸. 500만 원 들어오면 회수되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묶이는 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400만 원 묶이는데 월세가 50만 원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겠죠? 네. 지금 금리로 약 20만 원 정도 이자 나가요. 그럼 순수하게 남는 거 30만 원 남는 거죠. 와, 진짜 400만 원으로 3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네요. 네, 30만 원 어때요? 좋죠. 저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그래, 저 강 PD님이 실망할 줄 알았어요. 아, 아니요. 강 PD님은 거의 이제 투자자가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30만 원 하니까 많은 분들이 30만 원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 경매에 계속 나오거든요. 가성비는 이런 오피스텔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한 개일 때는 내 투자금 400에 30이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10개 모았다. 그럼 내 투자금 4천에 월 현금 흐름 순수한 이자 빼고 300 정도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20개 채웠어요. 그러면 내 투자금 8천만 원 묶이는데 월에 얼마씩 들어와요? 600만 원씩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가구보다 좋은데요? 다가구랑 치면 일단은 소액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 20개 정도 모이면 다가구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월 현금 흐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오피스텔이. 맞아, 이거 그냥 부동산에 맡겨놓기만 하면 돼요. 아. 다가구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합니다. 우리가 꼭 서울의 좋은 입지에 오피스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안산 잘 안 보죠, 여기. 네. 그런데 우리 계산해보니까 확실히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요. 수익률로만 따지면 90%예요. 수익률이 90%라고요? 네. 아, 투자금 대비해서요. 아, 그러네요. 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이거 사도 무주택자 유지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500에 50 세팅하는 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택세 산정 안 해요. 얘는 계속 영업용인 상태인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매도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매도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월세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놔요. 그리고 뭐 2달, 3달, 4달 흐를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사람 붙으면 매도하면 그만큼의 또 차익이잖아요. 왜요? 우리 경매로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차익은 뭐 1,000이든 1,500이든 먹고 그 금액도 합치면 한 2,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원래 투자금이라.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또 몇 개 할 수 있어요. 5개 할 수 또 있는데요? 5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만한 또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느 순간 오피스텔 모으기가 되는 거죠. 네. 캐스트 완료되면 이제 뭐 현금 흐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월세 받는 삶, 이제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어가느냐입니다. 누군가는요, 월세 3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가능성에 또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만이 결국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은 그냥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채, 두 채 모아가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우리 영상만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는 소액인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용기와 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더 낙찰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자유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